네, 장경진 TV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유동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판을 개콘으로 만든 유동규의 한마디입니다. 참,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 참...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어도, 재판을 개판이란다. 개콘으로 만들었다. 예. 참,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하고, 뭐, 재판을, 뭐를 개콘으로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사람이, 값없이 우습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뭐를 개콘으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재판을 개콘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달리 말하자면 이 유동규가 재판을 아주 코미디, 쉽게 말해서 정말 값없이 만들었다.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해?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끔 만들었다. 그 사람들 모두 폭소, 어처구니가 없어서 폭소를 터뜨리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유동규가 현재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정이라는 데가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좀 무서운데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가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법정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법정에서 웃음을 터뜨린다. 글쎄, 웬만한 강심장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유동규는 해내네요.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동규는 지금까지 법정도 그렇고 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자신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일관된다기보다 하여튼 대략 기본적으로 주장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얼마 전에 그 언론을 통해서라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 자기는 이재명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이재명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항상 세뇌했다. 스스로 세뇌했다 그랬죠. 그 스스로 세뇌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세뇌는 남이 해주는 거잖아. 근데 자기 스스로 세뇌했다? 글쎄 그게 가스라이팅을 자기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있나요? 하여튼 이 세뇌 이런 말을 써가지고 언론 보도용으로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여하튼 자기는 이재명을 위해서 분신자선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이재명을 이렇게 떠받들었는데 가짜 변호사를 보내려 하더라. 그래서 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나를 감시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실을 공개한다. 이게 지금까지 유동규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4월, 5월 여기 이 무렵에 정진상이 20억 대선 경선 자금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김만배가 거부했고, 자, 일단 거부한 것을 2021년에 다시 김변의 김용이 요구를 하길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남욱에게 대선 자금을 요구했다. 20억을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정진상이 20억을 김만배 20억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는 김용이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김만배가 거부했고 두 번째는 남욱한테 부탁을 해서 받기로 했다. 그런데 10억은 먼저 10억은 나중에 이렇게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약 8억 4천만 원을 남욱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중에 6억 원을 김용에게 줬다. 이게 유동규의 기존 주장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바뀌지만 요 기본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접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날짜가 오리무중이에요.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짜는 대충 정해졌어요. 2021년 4월, 2021년 6월 초, 2021년 6월, 2021년 8월, 그 다음에 2021년 9월, 그러니까 4, 6, 8, 9 이렇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돈도 처음에는 1억, 5억, 1억, 1억 4,700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8억 4,700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6억 원을 김용한테 줬고 1억, 2억, 3억. 숫자가 좀 잘못됐네. 1억, 3억, 2억이네요. 예, 이거 조금 고치겠습니다. 이거 1억, 2억, 3억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죠? 1억, 3억, 2억. 자, 요렇게 돈이 전달이 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1억, 3억, 2억 이렇게 돈을 김용한테 전달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사실 좀 뭔가 이상해요. 맨 처음 받은 돈이 1억, 자, 그 다음 받은 돈이 5억, 그 다음에 다시 1억, 그 다음에 1억 4,700 이렇게 지는 그렇게 받아놓고 줄 때는 1억, 3억, 2억 이렇게 줬다. 아니 보통 대선 자금이면 받는 즉시 주고 받아왔을 때 예, 그냥 그 액수 그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받을 때 내가 돈 전달 받은 날짜, 내가 전달 받은 날짜와 내가 전달해 준 날짜가 틀리고 내가 받은 액수하고 내가 전달해 준 액수하고 또 틀리고 이게 뭐예요? 보통 내가 받은 돈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선 자금의 특징 아닌가요? 왜? 대선 자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이렇게 무서운 거잖아, 약간. 대선 자금에 손을 댄다? 뭐 바쁜 업지도 없죠. 근데 유동규는 대선 자금에 손을 막 대요. 8억 4,700을 받았는데 그중에 1억 정도는 지가 손을 대. 지가 갖고 쓱싹 해보고. 그리고 나머지 1억 원 또 반납을 해. 지 맘대로. 뭐야 얘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이 새끼고. 자, 어쨌거나 문제는 돈을 뭐 이렇게 뭐 줬다 쳐. 날짜 지멋대로. 그 다음에 뭐 액수 지멋대로 막 줬다 쳐. 그래 좋다 좋아 그렇게 줬다 쳐. 그런데 준 날짜는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가 받은 날짜는 대충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왜 지가 준 날짜는 대충 기억을 못 하냐고. 예? 그죠?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을 받았으면 언제 받아서 언제쯤 줬다. 날짜는 딱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3, 4일 정도, 일주일은 안 됐고 한 이틀은 더 됐고 그래서 그 3일에서 한 7일 사이에 그 사이에 내가 준 것 같아요. 이 정도쯤은 나오잖아. 오랫동안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대선 자금을 받아서 저그 집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유동규는 그걸 못하는 거지. 왜? 돈을 거액을 받아놓고 줄 때는 찔끔찔끔 이렇게 줬거든. 남욱한테 받을 때는 5억 이렇게 크게 큰 돈을 받아놓고 지가 줄 때는 1억, 2억, 3억 찔끔찔끔 이렇게 줬거든. 그러니까 날짜를 기억 못할 수밖에 없죠. 여튼 유동규는 지가 돈 받은 날짜는 기억하는데 지가 돈을 준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 장소는 기억한대. 1억을 준 거는 유원홀딩스, 3억을 준 곳은 광교포레나 저그 집 근처, 2억을 준 것은 경기도청 북쪽 다산공원 요렇답니다. 자, 장소는 좀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자,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소가 나오면요, 시간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왜? 휴대전화 다 있잖아요. 이 휴대전화 뒤져보면은 위치 정보가 금방 나옵니다. 그 위치 정보 딱 맞춰보면은 금세 언젠지 날짜가 나와요. 두 번째, 자동차를 타고 갔다면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웬만하면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없는 경우 없잖아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위치 정보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압색해버리면 게임 끝나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요, 이번 사건에서 다른 경우는 위치 정보랑 시간, 날짜 정보를 쫙 뽑아서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뭐 유동규하고 남욱이 만난 날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장소, 진짜 그 장소도 아주 디테일한 장소까지 뽑아가지고 시간 끝까지 다 뽑고 그 다음에 그때 핸드폰 위치 정보까지 다 딱 첨부해가지고 재판부에 냈어요. 근데 유독 요것만큼은 날짜를 특정조차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위치 정보는 아예 가보지도 못해요. 다시 달리 말하면 이거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돈을 준 날짜나 시간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동규가 1억, 3억, 2억 이렇게 돈을 줬다는 게 대선 자금 일리가 없다. 아니 지가 받을 때는 5억 이렇게 받아놓고 지가 줄 때는 1억, 3억, 2억 이렇게 줬다고? 말이 돼? 따라서 애시당초에
받은 돈이 대선 자금도 아닐 뿐더러 준 돈도 김용한테 준 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누군가에게 줬을 것 같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날짜를 특정을 해버리면 그날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줬다는 게 확인돼 버리니까, 그래서 현재 날짜를 애매하게 돌리고 있다. 아마 장소는 저 장소가 맞을 거다. 근데 저 장소에서 김용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하튼 검찰이 현재까지도 돈을 준 장소는 특정하면서도 돈을 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건의 경우에는 이번 사건에서 다른 부분은 날짜와 장소를 특정했을 뿐만 아니라 날짜, 장소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위치 정보 자료를 쭉 검찰에다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날 이때 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구나가 다 나오는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이 위치 정보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은 뭘 의미하나? 이거는 검찰도 현재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고, 유동규가 무슨 어딘지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가능하겠죠. 자, 여하튼 이렇게 유동규는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돈을 전달해줬다, 김용한테 돈 전달해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요,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처음 1억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줬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준 거는 광교 포레나에서 줬다고 해요. 세 번째 준 것은 도청 북쪽 다산공원에서 줬다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어지는 부분이 두 번째와 세 번째 3억, 2억 액수가 좀 크네요. 예, 요때가 좀 재밌어지는 부분입니다. 당초 유동규는요, 광교 포레나에서 돈을 줄 때 어떻게 줬느냐, 이렇게 줬다. 부인, 마누라의 부인, 내 안 사람 차를 타고 가서 김용을 만나서 돈을 주고 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마누라 차가 뭔데? 레니게이드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원래는 자신의 재혼 배우자 P씨의 차를 타고 광교 포레나 근처에 가서 김용한테 돈을 줬다. 이게 최초 진술이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장이 좀 바뀝니다. 검찰은 유동규의 이 주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스트리트뷰 사진까지 제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유동규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왜? 광교 포레나의 근처에서 돈을 줄 때 우리 마누라 차를 타고 가서 돈을 건네주고 나는 곧바로 왔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차 타고 갔다 했다가 걸어갔다 했다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되면 광교 포레나 근처에서 돈을 줬다라는 말 자체를 신뢰할 수 없어지는 거죠. 자, 맨 처음에는 차를 타고 갔다, 걸어갔다, 잘 모르겠다 그러더니 어제 14일 재판에서는 걸어서 혼자 갔다. 처음에는 차 타고 같이 갔다더니 뭐야? 어차피 일이 하여튼 말이 바뀌어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 쳐. 자, 광교 포레나가 어떤 데냐? 요런 데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여기입니다. 유동규 씨가 김용 원장을 만나서 돈을 건네줬다고 하는 근처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이게 아마 광교 포레나인가? 이건가? 이게 광교 포레나 모양이에요. 자, 여기서 돈을 줬대. 여기 이쪽 어디냐면 이쪽이겠지.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여기서 줬나요? 여기 길거리인데? 여기가 비교적 외지고요.
그리고 CCTV도 없고요. 뭐 그래서 여기서 줬어요. CCTV 없어서 줬어요. CCTV가 없다고요? 자, CCTV가 없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유동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 근처 광교포레나 인근 길가에서 돈을 건네줬는데 김용은 당시 지저분한 차를 타고 왔다. 근데 차종은 몰라. 색상? 몰라. 대답을 안 해요. 그래, 좋아. 그러면은 왜 하필 여기서 줬어? 집 근처에서 뇌물 준다는 게 말이 돼? 더군다나 대선장군처럼 이렇게 묵직한 돈을 내 집 근처에서 준다? 야, 너 간독부다야. 그랬더니 아유, 비교적 여기가 외진데고요. CCTV를 피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줬어요. CCTV가 없다고? 자, 보십시오. 광교포레나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하는 광교포레나 인근이 어떤 곳인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광교포레나면요. 바로 위에는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옆에는 또 롯데 아울렛이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경기도청 신청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외진데요. 광교 신도시 중에서 제일 번화한 곳 아닙니까? 중앙로 아닌가? 근데 내가 볼 땐 거의 중앙로 같은데? 광교 중앙로네. 그리고 더군다나 보니까. 자, 가장 핵심되는 길 아닌가요? 근데 여기가 왜 졌다고라?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여기가 왜 졌다고? 여기가 어떻게 외진데야? 여기 있습니다. 자, 만났다고 하는 장소가 이 부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여기가 외진 장소입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주택가 근처라서 사람들이 잘 없는 그런 곳인가요? 백화점이 두 개야, 이 사람아.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 근데 여기 왜 졌나? 그래서 저는 왜 졌다고 도저히 생각이 안 드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좋아. 그렇다 치고. 자, 두 번째 돈을 줬다는 곳은 경기 도천 근처의 다산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여기 조금 제가 뭐가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아하. 예. 이게 뭐가 좀 바뀌었네요. 제가 어쩐지 좀 이상하다 그랬네. 나 참네. 요거네요. 예.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예. 뭘 만들다 보니까 뭘 하나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려야 되는 거를 제가 빼먹었네요. 자, 자, 이 부분을 오케이. 예.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바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예, 이제 됐어요. 자, 이제. 자, 여기 광교포레나 부근은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곳입니다. 바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광교포레나 부근 집 근처 이 도로에서 돈을 전달해 줬대요. 이 도로. 자, CCTV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일단 외진 도로가 아니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CCTV, 좋아. 그럼 CCTV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줬다. 좋아. 그럼 CCTV가 진짜 없는지 봅시다. 자, 여러분 이 사진에 가만히 보세요. CCTV 여러분 안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CCTV 안 보입니까? 여러분 진짜 CCTV가 안 보여요? 예? 자, 여러분 CCTV 안 보입니까? 네. 이거 뭔데? CCTV 아니야? 이거 CCTV 맞죠? 자, 뿐만 아닙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CCTV인지 아닌지. 자, 돈 줬다는 부분에 뻔히
CCTV가 있습니다. 자, 불법 주정자 CCTV 작동 중. 예, 보이시죠? CCTV 작동 중이래. 예? 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입니다. 돈을 줬다는 장소 부근이 여기입니다. 자, CCTV가 어디 있다 없다? CCTV 작동 중이라고 분명히 돼 있네. 예. 자, 근데 CCTV가 없다고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지? 도대체 누가? 네, CCTV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멀쩡하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일단 CCTV 여기 있네, 이거 CCTV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단속 중이래네. 자, 그런데 CCTV가 없다고요? 여기가 그러면 어디인데?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아까 제가 이게 자, 보여드린 장면이 여기죠. 자, 아까 제가 여기서 여기가 만난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만난 장소. 자, 여기가 만난 장소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CCTV는 여기쯤 있는 거겠죠. 예. 자, 이렇게 CCTV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CCTV도 없고 외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예. 없죠. 자,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돈을 줬다고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경기도청 뒤쪽에 있는 다산공원이라는 곳입니다. 경기도청 뒤쪽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뒤쪽이라기보다 경기도청의 앞에 그 큰 길이 있고요. 경기도청은 바로 앞에 큰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작은 큰 도로가 있고, 경기도청이 있고, 그 뒤에 주택가가 있는데, 주택가와 경기도청 사이에 약간 완충지대로 있는 데가 이 다산공원이라는 공원입니다. 여기에서 유동규가 두 번째로 돈을 줬대. 자, 진짜로 그러면 두 번째로 돈을 준 곳이 여기냐? 자, 좋아요, 뭐 그렇다 치고, 뭐 어쨌건 여기서 두 번째를 돈을 줬대요. 집에서 아까 유동규의 집이 광교 포레나라고 했죠. 거기서 여기까지는 걸어서 한 2km 정도 됩니다. 유동규는 이곳까지 2억 원이라는 돈을 들고 메고 걸어서 갔대요. 그리고 역시 김용을 만나서 차 문을 열고 돈을 넣어줬대요. 역시 지저분한 차를 타고 왔었대. 예, 차종하고 차 색깔은 기억이 안 난답니다. 기억이 안 난다기보다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차종이 뭐다, 차 색깔이 뭐다 정도 얘기하지 않나? 차종이 뭔지는 헷갈린다 하더라도 차 색깔이 뭔지는 다 알잖아. 그리고 남자들 차종 척 보면 웬만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동규는 유독 차종을 얘기를 안 해요. 굳이 얘기를 안 해. 뻔하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종이 정해지면은요, 알리바이를 금방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 차 끌고 와가지고 위치 정보 딱 열어보면 싹 나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검찰 이미 그 위치 정보 뜯어갔어.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는 위치 정보니 관련된 검색 정보니 이런 거 싹 제출하면서 유독 여기에 대해서 돈 줬다는 장소, 여기가 제일 중요하잖아. 돈 줬다는 장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치 정보도 시간 정보도 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휴대폰 다 뜯어내가지고 또 자가용 다 뜯어내가지고 위치 정보 싹 제공을 했는데 왜 이거는 그렇게 못하지? CCTV까지 다 털어놓고 이거는 왜 그렇게 못하지? CCTV 있는데 없대는데 알고 보니 있는데. 자, 여하튼 유동규 첫날 첫 번째 돈 준 자기 집 근처 광교 포레나
금거래소 주변에서 돈 줄 때는 굳이 차를 타고 갔대 놓고 자기 집에서 좀 떨어진 약 2km 떨어진 경기도청 주변 다산공원에서 돈 줄 때는 굳이 걸어갔어. 두 번 다 2억, 3억 거액이 담긴 뭐 디올 뭐지? 무슨 무슨 상표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무슨 상표 그 당 가방에다 상표 상자에다가 돈을 넣어서 2억, 3억 넣어서 갔다 이거야. 그래서 돈을 그렇게 2억, 3억씩 가방에 넣고 차를 안 타고 걸어간다. 조금 어색하죠. 뭐 좋아. 그렇다 쳐. 자, 그렇다 쳐. 어색하지만 뭐 그럴 수 있다 쳐. 아까 CCTV 광교포레나 근처 CCTV 있는데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래 있다 쳐. 예, 그렇다 쳐.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판사가 묻습니다. 아니, 증인 하나 물어봅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판사가 묻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을 이용했고, 근데 거기는 비교적 집에서 가까운 곳이고, 근데 두 번째는 위치가 좀 먼 곳이에요. 근데 좀 걸어서 갔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액수도 처음에는 3억, 두 번째는 2억. 액수도 두 번째가 적고, 그런데 글쎄 왜 그랬어요? 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게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무게가 달랐겠죠. 2억, 3억. 이 무게도 좀 다르고요. 그게 10cm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갔대. 금메달과 은메달이 10cm 차이로 갈라지듯이 1억과 2억의 차이로 걸어가고 하나는 걸어갔대. 자, 이 얘기를 하는데 다들 빵 터진 거예요. 유동규 변호인도 빵 터졌어요. 네, 10cm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라지듯이 무게도 좀 다르고 그래서 2억과 3억의 차이가 있어서 하나는 걸어가고 하나는 차 타고 갔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야, 멋지다. 굿. 대단하죠? 이거 이쯤 되면 자, 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이렇게 보여드렸던 부분, 여기 CCTV, 광교포레나 근처에 CCTV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자, 광교포레나 근처 CCTV가 있는데, 자, 봐. 뻔히 보이잖아. 동규야, 봐봐. CCTV 보이지? 그런데 너 왜 CCTV 없다고 그랬어? 야,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지? 너 없다고 그랬지?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물었어요. 유동규가 뭐라 했게? 아이고, 있는 줄 알았으면 그거 안 갔지! 라고 했답니다. 있는 줄 알았으면 그거 안 갔대.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또 법정이 웃음바다가 됐겠습니까?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법정을 웃음바다로 만든 유동규입니다. 이렇게 중대하고 이렇게 심각한 사건에서 증인의 한두 마디 때문에 온 법정이 웃음바다가 된다. 이런 거 참 드뭅니다. 근데 유동규 때문에 꽤 여러 사람이 꽤 여러 차례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 날 법정에서 웃음보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터뜨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죠? 2억하고 3억. 왜? 무슨 차이가 있었죠? 아이고, 10cm 차이로도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리는데, 판사님, 당연히 다르지요. 뭐, 이랬다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CCTV 없다며? 여기 있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유동규 말 한번 해볼래? 아유, 있는 줄 알았으면 안 갔지. 네.
개그감이 확실히 살아있는 유동규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그죠? 야, 이 정도 개그감은, 야, 이 개그 콘서트, 이 양반은 뭐, 요새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더니, 아예 코미디 쪽으로, 코미디 유튜브 쪽으로 좀 개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대단합니다. 그죠? 다음 얘기. 자, 유동규는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남욱한테 돈을 받아서 김용한테 줬는데, 처음에는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보관을 했다. 두 뭉치가 있더라. 아유, 우리 마누라가 보더니 무슨 돈이야? 어유, 무슨 돈이 이렇게 많어? 정치하는 돈이야. 어우, 무슨 정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라고 했대요. 자, 오늘 나 돈 주고 올 거야. 갔다 올게. 안녕. 갔다가 와. 어우, 빨리 왔네. 금방 왔어? 그냥 돈만 주고 온 거야?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근데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우리 마누라는 돈 번 적 없어요. 못 봤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어쨌거나 정치 자금이거나 아니면 뇌물이거나 뭐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돈을 받다고 하면은 부인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 혹은 정치자금법 그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돈을 김용한테 전달해 주는데 전달해 줄 때 차를 타고 같이 갔다. 역시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죠. 더군다나 이 현재 유동규의 부인 배우자 뭐 재혼 배우자라고 합시다. P씨. 이 P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유예 형을 1심에서 선고받은 상태죠.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는 거 신경이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증거인멸을 한 이유도 아유, 지가 지은 죄가 있네. 가보니 공범 같네. 그래서 그랬나 보네. 라고 하게 되면은 항소심 이런 데서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죠. 또는 추가 혐의가 생길지도 모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누구만 왔다나 뭐 X 되는 거지. Z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유동규 입장에서는 재혼 배우자 P씨를 빼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웃기는 얘기도 나오고 뭐 앞뒤 안 맞는 얘기도 나오고 폭소도 터뜨리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 제가 추가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아까 여기가 어떤 장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그 광교 포레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경기도청 신청사 부근에 일종의 근린공원이죠. 근린공원, 다산공원이라고 합니다. 다산공원입니다. 여기에서 유동규하고 김용은 세 번째 만나서 돈을 줬다라고 유동규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여기서 만났습니까? 아유, 외진대잖아. 외진대인 것 같아. 자, 그랬으면 외진대에서 굳이 만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 외진 곳까지 갔다는 유동규. 근데 이 유동규는 여기서 돈을 전달해 줬으면 이 외진대까지 와가 돈을 전달해서 가야 정상 아니야? 일단 여기가 외졌다고 해도 이렇게 아파트가 잔뜩 있는데 여기 외지면 얼마나 외졌겠어. 여기 사람들 많이 다녀요. 하여튼 간에 외졌다 치고 어떻게 외진대까지 저 외진대까지 가서 돈을 줬으면 돈 주자마자 얼른 휙 가야 정상 아니야? 근데 여기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담배를 피웁니다. 그것도 둘이서 같이 그러면서 20분이나 있었대. 20분씩이나 담배 같이 피우고 대화했대.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 자, 판사가 질문합니다. 아니, 부담감이 없던가요? 보통 이 대선 자금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 이회창 후보의
차떼기 사건, 한나라당 차떼기, 대선 자금 차떼기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현대그룹에서 100억인가 얼마를 이회창 한테 줍니다. 대선 자금으로 줘요. 근데 100억을 다른 걸로 주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준다? 예, 현금으로 줍니다. 근데 현금을, 근데 지금은 5만 원짜리가 있지만 그때는 그 5만 원짜리가 없었잖아. 다 만 원짜리잖아. 근데 이 100억은요, 만 원짜리로 현금을 하면요, 딱 1톤 트럭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예, 현대그룹은 1톤 탑차, 1톤 탑차, 그러니까 봉고 안에다가 돈을 짝짝짝짝 넣어가지고 현금채를 탁, 현금으로 차를 딱 만들어가지고, 현금차, 대단하지. 현금차를 만들어가지고 그 차째로 유해창한테 넘겨줘요. 당시 그때 현대로부터 차를 받아서,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온 사람은 무슨 변호사였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가 그 차떼기 차를 몰고 오는데 그렇게 겁이 나더래. 겁났지. 불법인데. 그리고 그 많은 돈이 차에 들어앉았는데, 야, 이거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 오만 생각 안 들었겠어요? 야, 재밌지 않았겠어요? 100억이 든 봉고 트럭, 탑차가 있는데, 거기에 차가, 다른 차가 박았다. 이씨, 그 탑차 부가지면서 이렇게 컨테이너 부사지면서 돈이 하늘로 날리고 뭐 그런 상황은 뭐 황당한 상황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 전달을 맡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쫄았겠어요. 엄청 신경이 많이 쓰였대. 특히 가장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이 교통 신호가 교통 단속에 걸릴까봐 교통 경찰들이 그렇게 무섭더래요. 자기 생전에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선 자금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런데 대선 자금을 전달해 주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눈에 안 띄려고 일부러 이렇게 외진 곳까지 가놓고서는 15분에서 20분 동안 굳이 담배를 피면서 다른 사람 눈에 많이 띄려고 했다고? 야, 대단하네. 그래서 판사가 묻습니다. 부담감이 없던가요? 이거 대선 자금인데? 옛날에 그 차떼기 사건 같은 거 보면 부담감 되게 상당했던데? 유동규가 말합니다. 아유, 제가 뭐 대장동 같은 거 뭐 이런 사건에 하도 연루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큰 범죄에 연루되고 그러니까, 아유, 이때는 뭐 마음에 부담감이 없더라고요. 판사가 묻죠. 아니, 이 사람아, 당신은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이잖아. 한참 전이잖아. 유동규는, 주변 사람들은, 네. 이러니 코미디지. 코미디 맞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엉뚱한 얘기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그게 어떻게 유동규의 증언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재판을 개그 콘서트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 이구님, 자수야? 스카이님, 또 연기? 대선 자금이 1억 2억? 킹썬님, 판사가 기각해야 될 사건이구만요. 전숑님, 현대가 아니라 LG입니다. 예. LG였나요, 100억이? 자, 동네 길냥아비님. 돈 건네주고 광고하느라 20분씩이나 담배 피고 있냐? 라고 하셨고요. 가을 영양제님, 차떼기라고 하셨고요. 예, 여러분들 다 보시다시피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들이죠. 누가 보더라도. 야, 참, 파란날개님, 동규 진짜 미쳤냐? 라고 하셨을 거예요. 예, 기가 차죠, 여러분들. 예, 저도 상당히 보면은, 예, 참,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내연녀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내연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이제 그 전처하고는 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결별하는 걸로 서로 뭐 합의는 돼 있는 단계이고 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어떻게 현재 그 결혼 생활을 공식적으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연녀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표현을 사실혼 관계라고 누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또 사실혼이라는 표현이 또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재혼 배우자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민들레처럼님, 바들 도둑 넘어 소 도둑질하면 긴장되고 다리 떨리겠지? 라고. 가을 영양제님, 동규 개그 보고도 판사들 판결 두고 보자. 공성자님, 코미디 제대로 한 방 터뜨렸네요. 예, 어제 그래서 강백신 검사 얼굴이 되게 심각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함께 나온 그 젊은 검사가 있었는데 그 젊은 검사는 나갈 때까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합니다. 일단 판사는 별다른 어떤 뭐 그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판사가 솔직히 사건 목록을 집어 던져야 정상 아니야. 아우 씨 검사님께서 정신 못 차리지. 이거는 사건이라고 들고 하지. 라고 해야 정상 아닙니까? 예, 근데 아직 그러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표시는 안 내고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제발 알기를 바랍니다. 뭐 이쯤 되면 사실 검사들도 아이고 X 됐다, 자 됐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예, 분명히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또 검사들은 검사들대로 또 다른 뭔가 뭐 반전 카드를 내밀기 위해서 또 다른 공작을 하지 않겠는가,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됩니다. 좀 그런 우려가 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장용진 TV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